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던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좀 어이없게 끝나버렸습니다. 여야가 모두 의원총회를 열고 박병석 중재안을 수용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이 많습니다. 이거는 잠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의석이 너무 밀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차선책을 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내도 지금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 검수완박 법안을 처음부터 밀어붙였던 강경파 의원들은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이 헌법 질서를 파괴했다,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이런 비난까지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병석 중재안에 따르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이라든지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는 얼마 정도 할 수 있을까요? 또 청와대를 겨냥한 월성 원전 수사라든지 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권력 비리 수사는 시간이 얼마나 남은 걸까요? 자, 지금 검사들이 격노하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한편이라서 야합을 했다. 자신들을 수사 못하게 고위공직자, 부패, 이 선거사범, 이런 것들은 아예 검찰 수사를 봉쇄해버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기간 동안 빨리빨리 이들을 잡아넣을 사람은 잡아넣고 수사를 해야 할 겁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얼마나 남은 걸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의 판단은 옳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의 말처럼 절반의 성공입니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중재안을 합의한 뒤 보여주고 있는 이 발언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그냥 울어야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못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거 아주 잘된 것이다, 자화자찬하는 이런 발언은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 의석수가 부족해서 밀렸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다음 총선에서 우리를 절대적인 의석을 밀어주시면 우리가 다시 원위치 시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한 민주당은 지금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박홍건 원내대표 이를 저지르고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너무 검수완박에 대한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걸 어떻게 중재안을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철험회 같은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박병석 의장을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중재안에 대한 지적이 여러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고 합니다. 한 초선 의원은 박병석 의장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아니냐,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게 당론으로 돼버렸다, 저번처럼 거소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고 끝나버렸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용민, 정청래, 이하경 의원 등은 1년 6개월 내 한국형 FBI를 만들고 그때까지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부칙으로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1년 6개월 뒤입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다시 법을 만든다? 그때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2년 뒤 총선에서 뒤집어야 됩니다. 자, 김용민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 과정은 헌법 파괴적이다. 헌법 파괴적이랍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국회의장이 자문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입법권 없는 자문그룹이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건 일리가 조금 있는 말 같습니다만, 이번에 제일 바보가 된 사람은 민영배 의원입니다. 자, 이 검수완박 한번 통과시켜버리고 탈당을 한 사람입니다. 광주 지역구를 가진 초선 의원인데 양양자 의원이 반발하자 그 자리를 맡기 위해서 탈당을 했습니다. 당의 지시로. 그 민영배 의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의회 민주주의 파괴다. 의장이 의원은 물론 국회 밖 의견까지 포함해 의원들에게 강요한 것이라며 박병석 의장을 비판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여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대로 갑니다. 당분간은. 그렇다면 이재명, 문재인 이런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자,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자, 월성 원전 사건 원칙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했다고 윤석열 당선인은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지금 백운규라든지 뭐 이 정도까지 전 장관까지는 기소했지만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구체적 지시 여부에 대한 수사는 지금 부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4개월입니다. 여야 합의대로 검찰청법이 개정되면 넉 달 뒤면 수사를 못하게 됩니다. 경찰로 넘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개월 동안 검사들은 성과를 내야 됩니다. 이제 검사들이 분노했다면 빨리빨리 수사를 하십시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블랙리스트 의혹도 4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문제는 대장동, 성남FC 후원금 등 이재명 전 지사와 관련된 수사는 1년 6개월 시간이 넉넉하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2개를 남겼는데 부패와 경제 범죄는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장동과 수원FC 이 의혹은 경제 부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패 범죄 혐의로 수사를 하면 됩니다. 1년 6개월입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아마 검사의 수사 이 망을 피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사들은 독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니들이 이재명 모아주고 이런 거 아니냐? 1년 6개월 제가 볼 때는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박병석 중재안 한시적인 허용일 뿐 마지막에는 검찰 수사권이 완전 박탈됩니다. 이걸 갖다가 이명박은 뒤집어야 합니다. 자, 어쨌든 국민의힘이 작전을 잘 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